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지역마다 지금 강우량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서울은 비는 안 오고요. 하루 종일 후덥지근하기만 하네요. 아무튼 다음 주까지 쭉 장마가 이어질 예정인 것 같으니까요. 항상 우산 잘 챙기시고 비 피해 없도록 일기예보도 꼼꼼히 매일매일 시청하시길 바래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비고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유통 가능 주식 수 확인하고요. 최근 공모주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비고의 상장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꽤 늘어났어요. 기존 7.68%에서 24.77%까지. 그리고 표를 보시면 3개월과 6개월 비중이 꽤 높습니다. 15일 단기보다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기존의 오비고와 거래 실적이 있던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에 전부 미확약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약속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거래 실적 없던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더 높기는 하네요. 15일과 6개월에 분포가 됐고요. 6개월에 200주 확약을 했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6개월 확약을 약속한 비중이 좀 있다는 거,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별로 세세하게 보여주니까 좋기는 좋네요. 이를 반영해서 상장 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배정 전에는 기존 주주 30.89%, 공모 주주 20.58%에서 총 51.48%의 물량이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했는데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분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47.74%로 소폭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7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 모두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공모 주주보다도 더 많다는 것, 이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주식의 발행가액이 8,000원, 2,908원, 5,600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상장일에 바로 차익 실현하려는 주주들의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듯 하네요. 자, 그래서 상장일의 주가가 과연 어떨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냥 최근 공모주들의 흐름과 비교를 해서 아주 러프하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엘비루센부터 아머센스까지, 아머센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장일의 시초가가 공모가를 상회했거든요. 신명나게 그러니까 2배를 기록해주지는 못했지만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딘가 싶네요. 하지만 종가까지 보면은 썩 성과가 좋지는 못했다는 거, 이게 요즘의 흐름이었고요. 반면에 아머센스는 시초가가 공모가를 밑돌기는 했지만 오히려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죠. 이래서 주식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네, 우선 요 수치 조건들 중에서 유통 가능 비율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비고는 엘비루셈과 조건이 가장 비슷하죠. 770억 원대. 엘비루셈은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28.57% 플러스로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힘을 쓰지 못하고 종가는 15,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주가는 14,000원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네, 오비고와 엘비루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오비고가 2배 넘게 높고요. 또 엘비루셈 대비해서 오비고는 3개월과 6개월 확약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따지면 엘비루셈이 훨씬 앞서가기는 하지만 성장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오비고가 훨씬 비전이 있는 산업군이라는 거, 이런 요소들이 또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엘비루셈은요,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은 전혀 없었거든요. 반면에 오비고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워낙에 많아서 상장일의 흐름이 더욱 불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우선 유통 가능 금액이 높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아서 상장일의 주가는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체크하셔야겠고요. 또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내용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기는 합니다. 최근 공모주들의 흐름을 봐서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망이는 조금 짧게, 목표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가져가실 계획이 아니라면 적정한 수준에서 상장 당일에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오비고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점수를 주신 분들이라면 아예 장기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동시호가 초반에 하한가든 뭐든 매도 주문을 급하게 내지 마세요. 동시호가 초반에 실망스러운 호가 수준이 떴더라도 59분쯤이 되면 허위 매물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호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58분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매도 주문을 많이 내버리면 우리가 시초가를 낮추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모센스처럼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부진하다면 장중에 오히려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장 초반까지는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에이, 시초가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그 뒤로 더 빠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불안하시면 반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반은 지켜보시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본인 스타일에 맞게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13일 상장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네, 여러분 팥빙수든 아이스크림이든 아이스커피든 시원한 음료와 함께 저녁의 더위도 확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